안녕. 자, 내신 대비니까 빠르게 들어갑시다. 오늘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소설 작품인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소시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소시민의 시민은 영어 citizen의 시민이 아니고 프랑스 말 부르주아의 번역어입니다. 이 부르주아는 일상에서도 좀 쓰는 말인데 돈이 좀 있는 애들이 부르주아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시민은 뿌띠 부르주아, 돈이 좀 모자란 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 작품 안에서 그려지는 소시민들은 대단히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또 되게 강하고 한두 푼 돈에 되게 예민하고 순간순간 비겁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시민적인 모습을 아주 따갑게 비판하는 소설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동정 어린 시선으로 좋게 봐주는 소설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작품에서 지은이 양귀자 선생님은 그런 소시민적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정 어린, 연민 어린 시선으로 봐주고 있는 거지. 자, 그 정도만 좀 미리 말씀드리고, 소시민이라는 개념 딱히 좋은 개념은 아니고 돈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다소 비겁하게 그려질 때 그때 하는 말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부터 가볍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미동에, 여러분 그 원미동에다가 밑줄 그어 보시고, 별건 아닌데 그 동네 이름이 특이하잖아. 원자는 멀 원자고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거든. 그러니까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이런 뜻이죠. 자, 원미동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 가지고 이사한 은혜네의 기쁨은 금방 사그라져 버렸다. 이사 오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얼마 후에는 난방 파이프가 터지고 주방 하수구며 보일러 굴뚝에 자물쇠 보조 열쇠까지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 오지 못한 거지. 돈이 많은 집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에 사는 의학세 할아버지가 은혜네 목욕탕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자기네 집 천장에 물이 샌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에 그 은혜 아빠는 지물포 주인 주 씨에게서 목욕탕 수리를 한다는 임 씨를 소개받아 공사를 의뢰하게 돼요. 그와 아내는 임 씨의 행색을 보고 임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하게 되죠. 요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 소시민적인 모습이죠. 그치?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줄곧 공사하는 것을 감시합니다. 요만큼이라도 더 받아갈까봐. 아내는 어차피 돈을 내야 할 것이라면 미루어 두었던 옥상 공사까지 맡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목욕탕 수리를 끝낸 임 씨는 흔쾌히 옥상 수리까지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이미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습니다만 작품의 마지막에 돈을 더 받아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히려 돈을 덜 받아가면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바로 소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 속 모습들인 거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임 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 부셔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실내 공사야 관계없지만 일껏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일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럴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름 하늘이 노상 그렇듯.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원미동이라는 곳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름이 뭐가 될 거냐면 시간적 배경에 해당하겠지. 별건 아닌데 일단 이 작품은 여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원미동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여름 하늘이 노상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시 떠 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잔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덕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여름에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었지요. 흙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분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뜻이지.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드디어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면 왜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지 제목의 의미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겠지.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다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다. 그럼 여러분, 임씨라는 지금 지붕 옥상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되게 가난하죠. 하루에 2끼를 라면으로 때워야 되잖아.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싸니까. 그치?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에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 부수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고요.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성격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제시는 대놓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간접 제시는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추리하게 하는 건데,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 여기 밑줄 그으시고 성격 1이라고 적으시죠. 성격 1. 그런데 그것이 직접 제시된 거야 간접 제시된 거야? 간접 제시된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임씨의 성격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거죠. 자기가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완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부분 1,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여러분, 깨고 다시 하고 깨고 다시 하고 역시 완벽을 추구하는 임씨의 성격, 꼼꼼한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두 번째 부분이죠. 메모는 뭐라고 하시면 되느냐? 임씨의 성격이 간접 제시된 부분 2, 이렇게. 그치?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하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지요. 그거 밑줄 그으시죠. 이번에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역시 간접 제시된 부분 3, 이렇게. 어떤 성격임을 알 수 있느냐? 하던 거는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 역시 완벽을 기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임감도 아주 크고,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가 허리를 일으켰다. 밑줄 긋고 거기가 성격이 간접 제시된 부분 4, 역시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성실한 타입의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10손가락에 박인 공이의 대가가, 여러분 공이는 이 굳은 살이니까요. 10손가락마다 모두 박혀있는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안타까움에다가 네모,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임씨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은 안타까움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사는데 지하 단칸방에다가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먹어야만 하는 살림살이니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치?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에 밑줄,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밑줄 그으시고 역시 성격이 드러난 부분은 O 이렇게 돼요. 성격이 간접 제시된 부분 O. 특별히 여러분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술, 테크닉보다 그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성이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기술, 테크닉 이상의 정성이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죠.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해 우정은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옥상일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공돈은 없다는 걸 깨달아줘야지 이렇게 돈에 아주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소시민. 그렇지. 하지만 우정,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하고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아내.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그래놓고 또 미안해라 하는 거죠. 이 소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미안하니까 술이라도 한잔 하시라고.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애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끼구만.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보이 앞으로 잘 살기요. 역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 걸 이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2손을 짚은 채 들었다. 어르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2손을 짚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인 것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에 2끼는 라면을 먹어야 된다. 이거 뭔가 좀 안타깝죠? 요게 이따가 가리봉동하고 관련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안 입고 와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 나는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소.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2손으로 환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 울 대로 넘겼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가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쪽에서 자기한테 엄청 굽신굽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형이야. 또 그건 싫은 거야. 요거 역시 여러분 뭔가 좀 대범하거나 쿨하지 못하잖아요. 다 소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되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리하셨어야 될 고급 정보. 원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연탄 배달하는 사람. 그게 임씨의 본업입니다. 헷갈리면 적어두세요. 본업.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도와주는 건 뭐냐면 연탄 배달을 할 일이 없는 여름 시기에 동료들이 일을 하나씩 주면 그 일을 겨우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사장님, 금년 몇이시지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한 살이 어린데 어린 거 거짓말을 쳤죠. 동갑이라고. 역시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한 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났어도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이가 적은 것은 싫었던 거죠. 알겠지?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